안녕하십니까? 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지영, 김진아, 박시영, 박정근, 양보림, 이종민, 이주원, 장유정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지영과 박시영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지난 계엄령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저희 사조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불확실성 확대의 파급 효과, 주요 경제 지표 변화 및 관계,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지표에 미친 영향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 도구와 효과, 현재 실행 중인 경기부양정책 그리고 극복 방안을 제안하며 국내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총 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이 유출되며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ECD는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0.6%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계엄령에 따른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처럼 계엄령 선포 이후 EPU 지수가 급등하였습니다. EPU는 경제적 불확실성 지수를 뜻하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의 줄임말로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EPU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빈도,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세금 법안이나 지출 법안의 변화, 전문가들의 예측 차이 등을 분석하여 산출됩니다. 2024년 12월 EPU는 523.99를 달성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EPU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총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란 이후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은 12월 초 국내 정치 리스크의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여 원 달러 환율 1,4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외국인 유출 지속과 FOMC의 보수적인 정책 집행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1,45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2월 30일 환율장은 1,472.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제 지표는 물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동월 대비 물가가 1.9% 상승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모두 상승 기세를 보였습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야기한 정치의 불안정성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뉴스 심리 지수와 카드 사용액 등과 같은 실물 경제에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 심리 지수란 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1 단위로 지수한 것을 말하며 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인 것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뉴스 심리 지수는 100보다 작은 수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액 증감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023년보다 5만 명 이상 감소하였고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가 고용 부문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업률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산업 부문별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그중 상위 3개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율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업에서는 15만 7천 명, 제조업에서는 9만 7천 명, 도소매업에서는 9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입니다. 2024년 12월 국고채 금리는 비상계엄의 선포로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외국인 중심의 선물 순 매수가 강화 추세를 보였고 이는 국고채 금리의 하락, 즉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말에 가까워지며 2024년 평균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2.597%, 2.765%, 2.870%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환율, 물가, 실업률, 이자율 등과 같은 경제 변수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 변수 간의 관계는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며 계엄령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경제가 약 2% 성장하면 실업률이 약 1%포인트 하락합니다. 이 말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의미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도표에 따르면 GDP가 1%포인트 오를 때 실업률은 약 0.34%포인트 줄고 한국은 경제가 3% 성장할 때 실업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오쿤의 법칙과 유사한 관계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하면 이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실업자가 늘면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돼 물가는 안정됩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리기 어렵고 근로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업자가 줄면 상품 가격과 임금이 오르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원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원화 매도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 상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우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서 국가의 지급 능력을 의심받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 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환율 안정은 결국 기초 경제 여건과 국가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탄핵 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이러한 요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에 차질을 빚어 시장은 불안정성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류, 생산, 유통체계가 마비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급 비용이 증가한 만큼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발생하는 큰 폭의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엄령이 발생한 다음 달인 2025년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2024년 12월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로 수렴하겠지만 침체가 지속된다면 구조적 실업 증가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자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경제 지표들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은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어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면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지며 이자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으며 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연 2.626%로 4.1bp 상승했고 5년 금리와 10년 금리는 각각 3.4bp, 5.2bp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계엄 이후 환율 급등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하였습니다. 금리 동결은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이나 내수 경기 회복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도구와 그 효과성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정책으로는 정부 지출 확대,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단기적 부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를 직접 증가시키므로 특히 가계와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할 경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속도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도 사람들이 세금 증가를 우려해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ADAS 모델을 통해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위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총수요 곡선 AD1은 총수요가 위축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AD1을 AD2로 오른쪽 이동시키면 총 공급 곡선 AS 또한 이동하여 산출량이 감소하고 경제는 점 A에서 점 C로 옮겨가게 됩니다. 산출량은 자연 산출량 기준으로 유준되고 산출량은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유지되고 물가는 P1에서 P2와 P3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 지출을 반등시키고 자영업자 생존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는 기준금리 인하, 공개시장 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에 즉각적이고 강한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 유동성 함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이미 낮으면 더 낮출 수 없는 제로금리 하한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 이론인 ISLM 모델에서 통화량 증가로 LM 곡선이 이동하고 이자율 하락과 함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정책 효과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일관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중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정부는 대규모 지출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며 실업률 상승도 억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12.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경기 종합 지수를 보시면 2025년 1월 이후 반등세를 보입니다. 정부 지출 예산안 편성이 경기 회복의 기대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해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으로는 외환 스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환 스왑이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일정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맞바꾸고 특정 시점에 다시 원래 통화를 되돌려주는 계약입니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외환 시장 안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외환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곡선으로 설명하면 달러 공급 곡선이 위로 상승하면서 균형점이 이동합니다. 결국 거래량은 증가하고 달러 원 환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부담 없는 환율 안정화 방식이 장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제적 위험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불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위축을 해결한 후에 재정 정책을 통해 고용과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역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현금 또는 세제 지원으로 경제 위험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 수합과 RP 매입 등도 병행하면 경제 하방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한 자료는 참고문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개론 4조였습니다.